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3번에 걸쳐서 좀 유형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이 순서.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라는 것은 말로 막 써져 있는 것을 내가 식으로 만들고 식으로 세우고 그것을 풀어가는 거 이야기죠. 뭐 풀이 순서 좀 잠깐 보자면 늘 똑같지만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 y로 정한다. 자, 연립방정식이라서 이제 미지수가 2개가 등장하는 거지. x, y 2개를 이제 정하자 그 말이고, x, y를 정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보고 식을 세운다. 자, 식을 세웠으면 연립방식을 풀어서 x, y 값을 구하고 구한 값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항상 마지막에는 구했다고 무조건 그게 답이 아니라 문제 조건에 맞는 해인지를 또 다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생활 속의 상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 항상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일상적인 이야기, 그것을 식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의 상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 풀이 순서를 좀 메모해 봤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유용한 팁. 이제 좀 종류별로 이제 수에 관해서 수에 관련된 어떤 활용 문제의 팁에 관한 겁니다. 뭐 두 자리 자연수다 이런 말 있으면 두 자리 자연수가 뭐 A, B, 15자리가 A, 1자리가 B 이렇게 있다면 그 말이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건 어떻게 나타내요? 15자리가 A다 그 말이 10A 그 말이지. 만약에 3이라고 쳤다면 그건 30을 말하잖아요. 30을 말한다 그 말은 3 곱하기 10 그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15자리가 A다 이 말은 숫자로 표현할 때는 10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그냥 B니까 그냥 그대로 B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15자리 이렇게. 만약에 100의 자리도 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만약에 C다 그러면 100C라는 말이 돼요. 100에다가 C를 곱한수고 그걸 더해줘야 되겠지. 이제. 두 자리수의 경우는 이렇고요. 아무튼 두 자리수가 있다 그러면 뭐 15자리를 X, 1의 자리를 Y 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럴 때는 이제 10X 더하기 Y 이렇게 쓰면 돼요. 두 자리 자연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 소리.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 어떤 A라는 수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걸 우리가 검산식 막 이렇게 공부했지. 검산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다 그럴 때 우리가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 다 공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식을 이제 필요할 때 좀 사용하면 되겠다. 그럽니다. 자, 수에 관련된 연습 문제, 활용 문제를 좀 본다면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보다 9가 크고 15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다. 처음에 자연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에 관련된 문제.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리고 두 자리 수에 대해서 말이 없어. 그러면 알아서 이제 딱 이렇게 두 자리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두 자리 수가 있다. 자, 15자리를 X, 1자리를 Y 이렇게 딱 놓으면 되지. 이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자, 이 자연수 그러면 이건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자연수를 만약에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건 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보기 위한 그림인 거지.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식으로 나타내면 10x 더하기 y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 소리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자리를 바꾼 수 이렇게 말하면 자리를 바꾼 수 그러면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yx가 되는 거지. 똑같은 이유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10y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의 수는 이거고 자리를 바꾼 수는 이거다. 자, 이제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읽어봅시다. 이 자연수는 그 말이야.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보다 9가 크고, 자, 이 말이. 자, 이 자연수는 그랬잖아요. 이 자연수가 지금 요거야, 이거. 요 녀석은 그 말이니까 그 말을 쓴다면 10x 더하기 y는 그 말이야. 이 자연수는 이게 지금 처음에 자연수예요. 이렇게 처음에 자연수는 그 말이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보다 9가 크다. 자, 각 자리의 숫자는 x랑 y죠. 그것의 합 그랬으니까 그것의 합 이렇게 쓰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 자, 합한 것의 4배 그러면 이걸 괄호를 쳐서 4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괄호의 4배. 그렇지? y만 4배 하는 게 아니죠. 이 합한 수 전체를 4배 한다 그러니까 괄호를 쳐서 4배. 이렇게 한 것보다 9가 크다. 자, 이 수가 이것의 4배보다 9가 크다 그러면 더하기 9. 이렇게 생긴 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합의 4배보다 9가 크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러니까 바꾼 수가 지금 여기죠. 자리를 바꾼 수가 이거야. 이게 그대로 쓰면 또 바꾼 수는 정말 15자리 2자리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다. 자, 이 수는 처음 수. 자, 처음 수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대로 쓰면 이게 처음 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다. 더하기 18이다. 그 말이에요. 바꾼 수가 얘보다 18이 크다. 그 말을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저것을 식으로 옮기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풀 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 자, 일단 요거 이제 요식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식은 여기다 쓴다면 자, 뭡니까 이제 여기 4x 괄호를 좀 풀어서 4x가 보이죠. 4x가 있는데 이거 10x가 있어. 그러면 4x 넘어가면 빼기 4x 하면 6x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4y가 있죠. 4y 여기 y가 있어요. 자, 4y가 넘어가서 빼기 4y 가면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다 넘어갔으니까 9만 남는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생겼어. 자, 여기서 이제 3으로 좀 나눠도 되겠죠. 잠깐 놔두고요. 여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여기 x부터 쓴다면 x 여기 마이너스 10x 자, 이거 10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에서 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9x가 생기겠죠. 이렇게 9x 그 다음에 여기 10y가 있는데 y가 넘어가서 빼기 y니까 플러스 9y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18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1차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다 이제 배수들이 좀 있으니까 3의 배수죠. 다 3으로 나눠보는 게 낫겠지. 자, 3으로 나누면 이제 2x 그 말고는 3 나누니까 마이너스 y고 오른쪽은 3이 되겠어요. 3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9로 나누면 되겠죠. 9로 9로 나누면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y죠. 그냥 오른쪽은 9로 나누니까 2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마이너스 y 자, 일방식이니까 이제 더해버리면 y가 사라지죠. 자, 더해버리면 그만. 더해버린다면 2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x죠. 그냥 더했으니까 5면은 5. 자, x값은 5구나 그 말이에요. 자, x값이 5면은 5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아무데나. 자, x 5 넣으면 이거 10이죠. 2, 5, 10. 10에서 7을 빼야 3이잖아요. y값은 7 그 말이지. 자, 처음에 자연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제 정답. 처음에 자연수는 x가 5, y가 7 그러니까 57이라는 수구나 그 말이야. 이렇게. 57. 자, 처음에 자연수는 이거다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자리를 바꾼 수는 건 뭐겠어요? 자리를 바꾼 수는 75겠죠. 이렇게. 75. 자리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딱 빼면 차이라는 게 뭐야? 빼면 18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의 수보다 18이 크다 그랬잖아요. 말이 맞죠? 자, 그 말이 딱 맞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수는 57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이 막 이런 식으로 좀 써지죠. 복잡하게 조금 이렇게 써지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에 관한 문제 봤고요. 자, 이번에도 자, 학생 몇 명에게 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명에게 5권씩 주면 3권이 남고 6권씩 주면 4권이 모자랄 때 막 이렇게 썼어요. 자, 학생 몇 명에게 책을 나누어 준대요. 학생에게 책을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학생이 몇 명일까? 몇 명에게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을 나누어 주는데 저쪽에 있는데 학생 수와 책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학생 수와 책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미지수를 정할 때 학생 숫자, 학생 수를 뭐 x라고 하거나 그리고 뭐 책의 숫자, 책의 수를 뭐 y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책을 나눠 주는데 한 명에게 5권씩 주면 그래서 한 명에게 5권씩 준다. 자, 그러면 학생 수가 x명이잖아요, 지금. 근데 x명인데 한 명에게 5권씩 준다. 그러면 5x 이런 말 생기는 거지. 5x. 자, 5명씩 아니 x명에게 5권씩 줬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책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3권이 남고 3권이 남고니까 더하기 3. 자, 이런 것이 뭔가 식이지.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뭘까요? x명에게 5권씩 줬다. x로 나눴다 그 말하고 뭐 똑같은 뜻이죠. x로 나눈다니 몫이 5다 그 말이고 나머지가 3이다 막 이런 말인데 그런 검사식 관련해요.
근데 요거 자체는 뭡니까? 책의 개수죠. 책의 개수니까 이것은 y라고 해야 되겠지. y는 5x 더하기 3이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책의 숫자가 x명에게 5개씩 줬더니 3개 남았다고 말이 요런 뜻인 거지. 그래서 얘가 y라는 게 5번씩 줬다. x명에게 5번씩 줬다 그러면 뭐 x로 나눴더니 몫이 5다. 나머지 3이다 뭐 이래도 되고 5개씩 줬더니 5로 나눈다 그 소리니 5로 나눴을 때 몫이 x고 나머지가 3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런 개념이다 좀 그 말이야. 아무튼 몫과 나머지 개념 어떤 표현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6권씩 주면 4권이 모자란다? 자, 6권씩 줬다. 6권씩 주니까 6x권이 되겠지, 총 개수가. 근데 그렇게 주면 4권이 모자랐어요. 다 준 게 아니라. 4권 모자랐다, 빼기 4권. 자, 남았다는 더하기 3권, 모자랐다는 빼기 4권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것 자체도 뭐예요? 이것도 책의 숫자지, 이것도. 그러니까 둘 다 책의 숫자니까 이런 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런 녀석,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말이야. 자, 이것도 책의 숫자고 이것도 책의 숫자인데 둘이 같은 건데 요걸 푸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연립방 형식이 생겼어.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은 근데 여기가 y 똑같잖아요. 자, y 똑같으니까 y 대신에 여기 y 대신에 요거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또는 여기 y 대신에 넣어도 되고. 여기서 그냥 대입법을 풀면 되겠지. 여기서 5x 더하기 3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5x 더하기 3은 이런 말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뜻이니까 이제 이 x값 구하면 되는 거죠. 자, x만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또는 반대로 x를 좌변에 있는 x를 우변으로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우변 쪽으로 그냥 옮겨도 돼요. 그래서 옮긴다면 5x를 우변으로 빼기 5x니까 x지 그냥 6x 빼기 5x. 자, 여기 마이너스 4는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니까 7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미지선을 꼭 좌변을 꼭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냥 우변으로 옮겨서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x는 7 그 말이야. 7이라는 게 뭐야? 학생수가 7명 그 말이지. 자, 그러면 그때 책의 수는 몇 권이냐? 그러면 요 식이나 식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학생 여기다 딱 치르면 되지. 자, 5, 7, 35 더하기 3. 38권이구나 그 말이야. 학생 수는 7명이고 책은 38권이구나.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연립방식의 활용에 이용한테 이번에 나이 문제. 자, 나이 같은 것도 있죠. 문제 중에서 막 나이에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나이가 만약에 X살이다. 우리가 나이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N년 뒤의 나이, 자, N년 지났을 때 지금보다 N년 후의 나이는 더하기 N살 그러는 거지. 만약에 지금부터 N년 전의 나이다. 지금 나이가 X살이라면 X살 N년 전에는 X 빼기 N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더하고 빼는 거예요. 몇 년 뒤냐 전이냐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참고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겠어요. 자, 일단 5년 후 아빠의 나이는 그때 아들 나이의 2.5배 그리고 5년 전 아빠의 나이는 그때 아들 나이의 4배다. 현재 아빠와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 자, 현재 이제 아빠 아들의 나이를 구하래요. 자, 아빠 아들 자, 현재 나이를 구하라 이렇게 현재 나이를 X살, Y살 하고 이제 식을 세워 가면 되겠지. 무조건 미지수 설정하고 이제 가면 돼요. 자, 5년 후 아빠의 나이는 그래서 5년 후. 자, 5년 후니까 아빠는 X살인데 5년 후는 X 더하기 5살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때 아들 나이. 자, 그때 아들 나이는 아들도 나이를 먹는 거지. 아빠만 먹는 게 아니죠. 자, 아들도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까 5살 먹는 거지. 이렇게. 자, 뭐 아들 나이야 이게. 그때 아들 나이 그것의 2.5배다. 아빠 나이가. 이거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2.5배. 자, 요것은 항이 두 개라서 아들 나이의 몇 배 그러면 이거 바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의 2.5배다. 그 말이 이런 말이야. 2.5배. 아빠 나이가 2.5배다. 그 말이 이렇게. 자, 그때 아빠 나이는 아들 나이의 2.5배다. 했죠? 이렇게 쓰면 시간이 생겼고. 자, 두 번째. 5년 전 아빠의 나이. 5년 전에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5년 전의 나이입니다. 그때 아빠 나이는 그때 아들 나이의 4배다. 자, 아들 나이는 또 5년 전에 그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것의 4배다? 4배다. 이렇게 딱 쓰면 되지. 똑같은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돼요. 일단 주어진 대로 식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이 생겼어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식을 좀 정리하면 돼요. 정리할 때는 요거 이제 뭐 괄호 좀 풀어서 정리해도 되고 근데 여기 지금 XX 뭔가 X가 똑같이 써졌지. 자, X가 똑같이 써졌으면 좌변끼리 그냥 빼버리는 게 좋겠지. 그래서
좌변끼리 그냥 빼버리자 그 말이야. 자, 우변은 좀 정리 다시 좀 해준다면 2.5y. 자, 2.5y인데 그대로 쓰면 2.5y고요. 여기는 2.5 곱하기 5, 12.5예요. 이렇게 좀 써주고 얘는 또 다시 풀면 4x 빼기 20이죠. 아, 여기 지금 아들 라인이니까 x가 아니라 y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y 빼기 29만 이렇게 썼어요. 자, 우변을 좀 정리했습니다. 바로 풀어서. 근데 좌변이 마침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 x 개수가 지금 사라지기 좋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윗식에서 아래식을 그냥 빼버리는 게 낫겠지. 자, 그러면 x 빼기 x, x는 사라졌어요. 그대로 놓고 하면 돼요. 5 빼기 마이너스 5, 10입니다. 0이 아니라 10, 플러스 10이 는. 자, 이거 이제 정리한 게 요거니까 요걸로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야지. 자, 2.5y에서 4y를 뺄 거야. 뭐 차이가 1.5니까 마이너스 1.5y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12.5에서 빼기 마이너스 10 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2.5니까 뭐 32.5가 되겠지. 더하기 32.5. 자, 이런 말 되겠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이제 여기서 y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소수가 있으니까 좀 10배를 해주는 게 좋겠지. 자, 10배 하면 자, 이건 팩이 되겠고요. 자, 이건 마이너스 15y 10배니까 325 이렇게 딱 바꾸면 돼요. 자, 이제 이걸 좀 넘겨서 정리하면 여기 넘어가면 15y 플러스 15y죠. 자, 15y 이거 넘어가서 빼기 100이니까 225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y 값은 이렇게 y 값은 이거 15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분하면 y는 그 말이야. 자, y는 아들이지. 아들 나이 15분의 225. 근데 225가 15로 나누면 15 곱하기 15가 225니까 약분하면 15가 되겠어요. 자, y는 15 그 말이에요. y는 지금 아들 나이인데 아들 나이는 15살이다 그 말이지 지금. 자, 이제 그런 말 되겠고. 자, 아들 나이가 15살인데 아무데나 넣으면 나이가 x가 나오겠지. 이제 x의 아빠 나이. 자, y가 15면 여기다 뭐 15를 넣어야지 말이야. 15 넣었어요. 15 빼기 5, 10이죠. 그러면 4 곱하기 10, 40이지? 40. 40이니까 여기 x 빼기 5가 40 그 말이니까 x는 45세가 되겠죠. 자, 아빠 나이는 45살이 되겠다 그 말이야. 아들 나이는 15살이고. 자, 지금 현재 나이가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식이 막 쓰다 보면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소수 배가 보이다 보면 소수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이렇게 막 정리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식이 나오는 식이 그때그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막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맞게만 항상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둘레와 넓이에 관련된 활용에 유용한 팁. 도형의 넓이나 부피나 둘레 등 관련된 공식 알아두기. 우리가 다각형의 넓이, 둘레 이런 거. 자, 다각형, 뭐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 넓이, 뭐 마름모 넓이 막 이런 거, 사다리꼴의 넓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다각형의 넓이 같은 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미 다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많이 공부해온 거라서 여러분 지금쯤에는 기본식은 좀 많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어요. 기본적인 뭐 넓이, 둘레 이런 것은 크게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알게 될 겁니다. 둘레라는 건 뭔지 알죠? 둘레라는 거. 그 다음에 원과 부채꼴의 넓이. 자, 원의 넓이, 뭐 부채꼴의 넓이. 혹시 저런 거 관련된 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원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좀 다시 보면, 자, 반지름이 뭐 r이다 그럴 때,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r 제곱. 얘가 원의 넓이라 그러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 그래요. 원의 둘레. 둘레는 뭡니까? 이제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은 2r이라 그러지. 2r. 근데 거기에 파이를 곱하니까 2파이 r 그래요. 자, 이것이 원의 둘레라고 합니다. 자, 2 곱하기 r이 지름이지. 지름 곱하기 파이 그 뜻이에요. 파이는 3.14 그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의 넓이 둘레 기본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채꼴이 있으면 부채꼴의 넓이 그러면 중심각이 있을 때는 중심각이 만약에 x도다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자, 일단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부채꼴입니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쓰는 거라겠지. 이것도 이제 부채꼴의 넓이고요. 또는
부채꼴의 넓이는 조금 다르게는 또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만약 호의 길이가 L이었다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조금 다른 말로 2분의 1 R L 된다겠어요. 자, 반지름에다 호의 길이 곱한 거 2분의 1배 하면 이것이 부채꼴의 넓이랑 같아요. 자,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쓰고, 중심각을 이용할 때는 또 이렇게 쓰고요. 원 넓이 곱하기 360도 중에서 중심각만큼 이만큼 비율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넓이식이 있다는 거예요. 둘레는 당연히 뭐 이거 다한 것이 둘레겠지. 부채꼴도 이런 식의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직육면체나 원기둥, 원뿔, 부피 막 이런 거예요. 직육면체 부피는 뭐 다 알죠. 가로, 세로, 높이 막 곱하는 거고. 원기둥의 부피. 자, 원기둥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해요? 여기 반지 말고 높이가 h다 그러면, 자,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지. 밑넓이 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 이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는 거지. 곱하기 h 이렇게 쓴다겠지. 자, 이것이 이제 원기둥의 넓이입니다. 원기둥의 넓이. 아, 원기둥의 부피. 자, 그러면 이제 원뿔의 부피고, 원뿔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자, 이거 높이를 h라고 하고 밑면에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원뿔의 부피. 자, 이것은 원기둥 부피처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h, 파이 r 제곱 h 여기까지가 이제 원기둥의 부피 형태지. 그것의 원뿔은 3분의 1 근다겠죠. 이렇게 3분의 1이 곱해진다는 거예요. 원뿔의 부피는 이렇게 쓴다. 자, 이런 것은 이제 혹시라도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저런 관련된 게 등장하면 그런 걸 활용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둘레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하나 본다면, 자, 연습 문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자, 가로 길이 뭐 세로 길이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1.5배 늘리고 세로를 2배로 늘렸더니 둘레 길이가 처음 직사각형 둘레 길이보다 14cm가 늘었다. 이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처음 직사각형의 뭐 가로 세로 구해라 그 말인 거지. 넓이 구한다는 게 이렇게 직사각형의 어떤 가로 세로 구하기구나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처음에 한번 조건이 있죠. 자, 원래 처음에 x, y 가로 세로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로 세로 말이 없으니까 가로를 그냥 x, 세로를 y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고 말에 맞게 식을 써보면 돼요. 자, 처음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아, 그 말이 가로의 길이가 x잖아. 근데 얘가 세로의 길이보다 5 길다, 세로의 길이보다 5cm 길다. 그 말이 이런 말이지. 아, 이런 식이 하나 있는 거지 그냥.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길다. 단위는 다 cm를. 자, 이렇게 시가 하나 생겼어.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의 길이를 1.5배로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렸더니, 자, 가로를 1.5배로 늘렸대요. 1.5배니까 좀 이만큼 늘었겠지 일단이. 그리고 세로도 2배로 늘었다. 세로 2배니까 이것에 똑같은 만큼 더 갔겠지. 그렇게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소리겠지. 가로도 늘리고 세로도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 말이야. 그러면 이때 요 가로는 뭐냐? 자, 1.5배니까 요것에 1.5배로 했으니까 1.5x잖아요 지금. 자, 세로는 y만큼 더 늘렸으니까 요 길이는 2y가 되겠지.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 말이야. 상황을 그림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했더니 둘레의 길이가, 그래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더니 요 둘레의 길말, 둘레. 자, 저것의 둘레는 뭡니까? 둘레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랑 세로 더한 것을 2배 하면 되지. 자, 둘레라는 게 이거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로, 가로, 세로 더한 것을 2배 한 것이 둘레지. 1.5x 더하기 2y 요거 더한 것을 2배 하면 요 녀석의 둘레 길이가 되는 거지. 둘레 길이 딱 써놓고요. 그 둘레의 길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 14cm가 늘었다. 자, 처음 직사각형의 둘레는 뭡니까? x, x. 요것이 처음 직사각형 아니야? x, x, y, y니까 x 더하기 y 이것을 2배 한 거지. 이게 처음 직사각형의 둘레잖아요. 처음 직사각형은 x, x, y, y라서 그냥 2x, 2y죠. 이렇게. x 더하기 y를 2배 한다. 자, 이게 처음에 둘레인데 그 둘레보다 14cm가 더 길다. 더하기 14가 그 말이야. 누가? 얘가 그 말이야. 얘가 이렇다 그 말이지. 아, 이런 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것을 이제 식으로 옮기면 두 가지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걸 풀어주세요 그 말이야. 자, 이걸 풀 건데 두 번째 식이 좀 기니까 정리를 좀 해야 돼. 자, 이렇게 곱하면 이거 3x죠. 3x 더하기 4y고요. 얘는 또 정리하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14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제 x제곱 넘어가. 이거 넘어가면 3x니까 빼기 2x, x가 남지. 이렇게. 자, 4y 빼기 2y 넘어가니까 플러스 2y고. 얘가 14. 자, 여기까지 왔죠. 이거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위에 식은 이제 저 녀석이고. 그다음 x는 이것도 넘어간 다음에 빼기 y는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y를 넘겨서. 이렇게 생긴 식이죠. 자, 이제 요거 이제 열방씩 푸는 거예요. 근데 x가 마침 여기 있으니까 x를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빼면 없어지고. 2y 빼기 마이너스 y 3y죠. 14 빼기 5 9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y는 3이라는 거지. 자, y가 3, 즉 세로가 3이다 그 말이야. 자, 세로가 3이니까 여기다 3 넣으면 가로는 그냥 8이 되겠지. x는 8이다 그 말이지. 자,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가 나왔다 해서 이것을 답으로 색하면 안 되지. 왜냐면 구하라는 것은 가로 세로 구하기가 아니잖아요. 자,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넓이. 자, 처음에 가로가 8이고 얘가 8이고 세로가 3인데 8이고 3인데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는 8, 3, 24 단위까지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줘야 됩니다. 단위까지 붙여줘야 돼요. 숫자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구한 다음에는 문제 뜻에 맞는 답인지 확인하기. 자, 이렇게 했다 해서 이걸 답으로 쓰면 안 되죠. 넓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곱한 값을 써줘서 24 제곱센치라고 이렇게 딱 써줘야 된다 그 말이야. 둘레와 넓이 한번 해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식을 활용해 이용한 책 점수랑 개수 같은 거. 자, 시험 게임 같은 것에서 점수 계산하기. 시험에서도 점수가 있잖아요. 뭐 평균 계산한다거나 이런 거. 뭐 게임 같은 데서 몇 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점수 같은 거, 개수 같은 거 계산하기 막 이런 거. 자, 이런 관련된 거 연습 문제를 보면 자, 농구 게임에서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해서 34번 슛을 성공시켜 81점을 얻었다. 2점 슛과 3점 슛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자, 슛의 개수죠. 2점 슛, 2점짜리, 3점짜리 슛이 몇 개씩 했냐, 몇 개씩 성공시켰냐 그 말이지. 이게 이거 x개, y개 됐다 그래야지. 자, 2점짜리 x개, 3점짜리 y개. 자, 근데 이제 그 말에 맞게 식만 쓰면 되죠. 합해서 34번 슛을 성공시켰다. 34번 성공했다니까 x, y. 자, x, y 합이 34다 그 말인 거지 그냥. 둘이 합해서 34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81점 얻었잖아요. 2점짜리 x개, 2점짜리 x개니까 당연히 2x점 얻었겠지. 3점짜리 y개 3y점 얻었을 거야. 자, 이게 총 점이지. 더해줘야지. 이 더한 점수가 81점이다 그 소리지. 81점이다. 자,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한 좀 식이 나오는 거지. 자,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풀려면 뭐 y를 없애고 싶다. y 이제 3y 만들어 3배 하면 되지. 3배. 3배 하면 3x 3배, 3y 3배. 3배 하면 102가 되겠네.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빼주면 되지. 빼지. 자, 뺄 때도 이렇게 뺄 때도 꼭 위에서 아래를 뺀다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아래쪽이 숫자가 크잖아요. x 같은 경우에 이쪽이 크면 이쪽도 숫자가 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아래에서 위를 빼도 됩니다. 거꾸로. 꼭 위에서 아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3x 빼기 2x 거꾸로 빼면 x가 남죠. y는 어차피 3y 빼기 3y 사라졌고요. 자, 오른쪽도 이제 102 빼기 81 거꾸로 빼면 돼요. 자,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뺐으니까 여기도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됩니다. 102 빼기 81 그 말이에요. 자, 81 빼면 얼마? 81 빼면 21이죠 지금. 자, 81 뺐으니까 81 빼면 21이 남죠 지금. 맞죠? 21. 그래서 저것이 이제 값이다. x가 21. 자, 이것이 21개고 말이에요. 자, 2점 슛이 21개고 모두 합해서 34번이잖아요. 34번이 21 넣으면 뭐 13인가요? y는 13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1개, 13개 이렇게 뒀다 그 소리야. 그래서 34개 성공시켰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개수를 구하니까 2점짜리는 21개, 3점짜리 13개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 자, 이번엔 가격 같은 거. 자, 가격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원가란 말, 정가란 말, 뭐 판매가, 이 거스름돈 막 이런 거. 뭐 예금, 입장료 이런 말들이 뭐 돈하고 좀 관련된 얘기들이지. 아무튼 원가는 뭐 물건 사올 때 또는 제조할 때 처음에 가격 그 말이고, 정가는 그냥 팔려고 정해놓은 가격이고요. 판매가는 이제 팔려고 정해놨다가 안 팔린다 그러면 좀 깎아서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실제 판매할 때 판매가라고 해요.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판매할 때 금액, 판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지. 또 거스름돈은 내가 낸 돈에서 물건값 뺀 것이 거스름돈이고 이런 표현들. 뭐 예금, 은행에 돈 넣은 거, 입장료 같은 거 이런 게 다 돈 관련된 용어들이지. 이런 관련된 것 중에 뭐 하나를 샘플로 봤습니다. 자,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 이야기예요. 어른은 4,000원, 학생은 2,000원이다. 어른과 학생이 입장료가 좀 다르고 어른과 학생을 합해서 15명의 입장료가 모두 42,000원이었다. 이때 어른과 학생 수를 구해라. 어른 몇 명이 입장했냐, 학생 몇 명이 입장했냐. 자, 어른하고 학생의 숫자를 불었어요. 이게 X명, 어른의 X명, 학생의 Y명 또 그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돼요. 근데 모두 합하여 15명의 입장료, 15명이 같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당연히 X명, Y명 합은 15명. 이런 간단한 식이 생기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입장료. 어른은 4,000원인데 X명이 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4,000X1이라는 거 알겠지? 자, 학생은 또 2,000원씩이니까 2,000Y1 그 말이지. 이것이 이제 입장료죠. 입장료 총액이 42,000원이니까 더하면 42,000원이다. 이렇게 딱 쓰면 되겠지.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은 모양이 좀 간단하죠. 편하게 좀 써져 있고. 자, 이런 거 풀 때는 근데 여기 돈이라서 좀 액수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 0자가 3개씩 붙었어. 0자가 3개씩 붙었다 그 말은 1000의 배수니까 1000으로 나눠버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1000으로 나눠버리면 0 3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0 3개씩. 0 3개씩 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 2의 배수니까 4x잖아요. 4x, 2y, 42 그 말이야. 또 2로 나눠버리면 2x, 2로 나누면 y, 2로 나누면 21. 여기까지 좀 간단히 정리하면 되니? 즉 2000씩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0씩 나눴다. 자, 이제 위의 식은 저거니까 x 더하기 y는 15 이런 말이에요. 자, 요거 두 개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거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y가 똑같은 거 그냥 빼버리면 간단하지 그냥. y 빼기 y 사라졌고요. 2x 빼기 x, x고 21 빼기 15, 6입니다. 그래서 x는 6 그 말이에요. 어른이 6명 같구나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모두 합해서 15명이니까 뭐 학생은 9명이 같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겠다. 자, 이제 정답은 어른 6명, 학생 9명 이렇게 답을 주면 되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식이 좀 이런 식들은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게 보이죠. 모양이 좀 간단해요. 알기가 쉽고. 자, 이제 뭐 생일 알아맞추기라는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생일 알아맞추기 우리가 이런 것은 남의 생일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생일을 직접적으로 물어서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방정식을 내가 응용을 해서 친구들의 생일 또는 다른 사람의 생일을 좀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자, 이제 샘플로 이렇게 써놨는데 자, 학생이 태어난 달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아무렇게나 뭐 7월이라고 합시다. 7월 좀 더운가? 아무튼 7월 만약에 뭐 7월 12일이 생일이다. 이때가 이제 생일이라고 해봐요. 생일인데 대답을 안 해줘. 이게 이제 실제 친구 생일이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해줘. 그러면 내가 방정식을 세워서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네 생일을 알아맞힐 테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대답을 해봐.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방정식을 실제 쓰면 눈치채니까 방정식 세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말을 풀어서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여기 개수는 좀 바꿀 수도 있어요. 2a인데 뭐 3a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간편하게 2a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a가 월이야. 월. 그 다음에 1은 b입니다. b. 1 숫자. 자, 월 숫자, 1 숫자. 7월 할 때 7이 a고 12가 뭐 b다 그 소리야 지금. 만약에 물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네 생일에 태어난 달을 2배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태어난 달을 2배 해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계산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태어난 날짜를 더해라. 쉽게 말하면 요거 2배.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2a 그 말이지. 2배라는 게. 그 다음에 더하기. 2a 더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걸 더해라. 그러니까 b 그 말이야. 그 더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 계산할 거 아니야. 이거 2배 하겠으니까 7월에 2배니까 7 2배 14. 14에다가 12 더했으니까 26. 26이라고 친구가 대답해 줄 거예요. 이 태어난 달에 2배에다가 태어난 날짜 더해서 그게 얼마냐? 그거 대답해봐라. 그러면 26이야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26이야. 알아서 대답할 것이고 계산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 태어난 달에다가 날짜를 더하면 또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면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19잖아. 19. 그럼 19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친구는 요거 두 가지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내가 이제 친구 생일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왜 알 수 있냐? 이렇게 딱 해보는 거야. 연립방식이잖아,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연립방식 풀어야지. 이거 빼면 뭐야? B 빼기 B가 사라졌잖아. 2A 빼기 A니까 뭐야? A지. A가 곧 이거 뺀 거 7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빼니까 7이잖아. 아, 이게 바로 태어난 달인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그 숫자가 나오면 이거 빼면 이게 바로 태어난 달이구나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다시 태어난 달 여기다 7 넣으면 12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 그 말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일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여기 2배라서 좀 싱겁다. 3배로 바꾸면 돼. 자, 3배로 바꾸면 이제 이거 빼면 뭐야? 2A가 되지. A가 아니라 2A 값이 요거 뺀 값이 되겠지 이제. 그러면 요 값을 또 이제 다시 2배로 나눠주면 그때 태어난 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응용해서 친구들의 생일, 알고 싶은 생일이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일을 내가 알아맞힐 수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연립방식 배웠으면 그걸 이용해서 생일 같은 걸 알아내야지. 안 알려주면. 알았지? 그래서 물론 생일 선물 받기 위해서 안 알려주는 친구는 많이 없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 안 알려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식을 내가 세워서 비밀스럽게 연립방식을 풀어가시라. 자, 여기까지 연립방식 활용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